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엔 참 순해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목소리도 작고 늘 웃고만 있던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해 별 존재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겠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아무 소리도 안 치고 아무도 몰래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만만한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제가 직접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였어요. 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 내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던 분이었죠. 사람들은 그분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의견도 없나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다들 눈치만 보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조용하던 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괜히 일만 키우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그분이 들고 온 서류를 보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장부 영수증, 계좌 내역, 날짜별 정리. 빠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분이 조용했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안 했던 것이었구나. 순해 보였던 건 만만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늘 웃고 있던 건 호락호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평소엔 말 없고 튀지 않고 존재감 없어 보이는데 막상 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 한마디 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쉽게 화내지 않는데 한번 진지해지면 아무도 가볍게 보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말은 많고 존재감은 강해 보이는데 정작 책임질 순간이 오면 제일 먼저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순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단단하고 무서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 왜 가장 강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 마음에 안 드시면 2번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갖추는 힘. 첫 번째, 조용한 사람은 티나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지난달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누가 책임질지 정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작년에 해봤잖아요.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요. 특히 목소리 큰 몇 사람이 회의 시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고 자꾸만 내 생각엔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만 가끔 끄덕이셨습니다. 표정도 특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관심이 없나 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선은 늘 말 많은 사람들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회장님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의견 없으세요? 그제야 그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5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의견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구 말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디서 현실적으로 막히는지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의견을 절충한 현실적인 대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 말씀대로 합시다. 2시간 동안 결론 못 내던 회의가 그분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조용했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듣고 다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50개 기업 350건의 임원 회의를 분석했습니다. 참석자는 1,800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누가 얼마나 말하는지 그리고 최종 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회의 시간의 40% 이상을 말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23%였고 적당히 말한 사람들은 38%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말하지 않다가 딱 한두 번만 발언한 사람들의 의견 반영률은 무려 71%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정보를 듣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 한 번만 말하면 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누구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82%가 조용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할 때만 말한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저 사람이 말하면 틀린 적이 없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된 힘이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말 많은 사람은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찾으려는 겁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말 많은 사람,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간섭하고 훈수 두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막상 중요한 순간에 책임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평소엔 말 없고 존재감 없어 보이는데 정작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속으로 다 계산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딱 한 번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무게가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특징, 항상 웃지만 선을 확실히 지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죠? 건강하세요.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분을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 손님이 가격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인데 좀 싸게 해줘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남자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인심 좀 쓰시지. 그때였습니다. 주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손님 말씀드렸잖아요. 정가입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곳 이용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웃는 건 만만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였구나. 선을 넘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진열대를 어질러 놓고 그냥 가려 했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바빠서요. 그때 주인의 말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정리하고 가세요.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손님은 결국 돌아와 말없이 정리하고 갔습니다. 부드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도 분명합니다. 2019년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300명을 4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례한 상황, 부당한 요구, 선을 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 폭발형. 화가 나면 얼굴에 다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론 무서워 보였지만 63%가 결국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참는 사람. 웃으면서 넘기고 불편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려 78%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달랐습니다. 온화하지만 단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엔 웃고 부드럽지만 선을 넘으면 태도만 정확히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은 87%가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함부로 못 대한다. 웃고 있지만 선은 분명하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이 단단하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온화한 표정을 유지한 채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는 진짜 강한 사람이다. 쉽게 화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늘 웃는 사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웃는 건 선택입니다. 화낼 필요가 없어서 안 내는 겁니다.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진짜 힘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화내는 건 아무나 못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웃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웃음 뒤에 단단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굴에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웃기만 하다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웃으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하지만 선은 분명히 그으십시오. 웃으면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화하지만 단호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조용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목소리가 큰 걸까요? 지난주 친척 결혼식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웨이터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늦어?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일 좀 똑바로 해. 말투는 명령조였고 목소리는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웨이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은 꽤 강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은 곧 나왔고 그분은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 전혀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이분도 음식이 늦게 나왔지만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웨이터가 지나가자 손을 살짝 들어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음식이 언제쯤 나올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재촉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웨이터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웨이터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웨이터가 그분 테이블만 계속 챙기는 겁니다. 물도 먼저 채워주고 접시도 먼저 치워주고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그때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 소리를 지른 사람일까? 부드럽게 말한 사람일까?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합니다. 2018년 토론토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95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부탁을 하되 말투만 바꿔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 말투. 빨리 해요. 당장 가져오세요. 두 번째는 요구형 말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질문형 말투. 가능할까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명령형 말투는 즉각적인 반응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청에서 68%가 거절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요구형 말투는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50% 정도만 안정적으로 이행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형 말투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조금 느렸지만 장기적으로 89%가 요청을 제대로
그것도 더 좋은 수준으로 이행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평가였습니다. 질문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강하다, 존중받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령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무섭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약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은 속으로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하면 무시당할까봐, 강하게 나가야 움직일까봐,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물은 바위를 뚫는다. 정확한 말입니다. 강하게만 밀어붙이면 반발을 부르지만 부드러우면 사람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 중에 정말 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을 더 잘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상 명령조인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당장은 움직여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빨리 해. 왜 아직이야? 당장 해.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진 않으신지요? 말투를 바꿔보십시오. 언제쯤 가능할까요?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가능하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투가 훨씬 강하다는 걸요. 부드럽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는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경로당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팀을 나눠 겨루는 자리였는데 한 팀에서 작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윷을 던질 차례가 아닌데 한 분이 먼저 던져버린 겁니다.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상대 팀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규칙 위반 아닌가요? 그 팀에 계시던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그 실수를 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럴 때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명백한 실수였는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히 말 얹기도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중재해서 다시 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윷놀이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수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대회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팀에서 점수를 잘못 센 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셌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웃으시며 덧붙였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깜빡하네요. 다들 같이 좀 봐주세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다시 하면 되죠. 분위기는 금세 풀렸고 게임은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나오셨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더 좋아했습니다.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수 후의 태도였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도 분명합니다. 2017년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2,400명을 6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반응은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정형.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회피형. 실수는 인정하지만 대충 넘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과잉형.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인정 개선형.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고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년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정형은 주변 관계의 58%를 잃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평가였습니다. 회피형도 47%가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과잉형은 동정은 받았지만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정 개선형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이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평가는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를 가장 적게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바로 배우고 고쳤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기 확신이다. 실수하고도 변명부터 하는 사람은 속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무시당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필사적으로 부정합니다. 반대로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고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살아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처음엔 실수했네 하지만 곧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반대로 실수하고도 변명만 하는 사람은 조용히 고립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수했을 때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어. 원래 이게 애매해. 그 순간 신뢰는 조금씩 깎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태도. 그게 사람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실수 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화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최종적인 무게를 결정합니다. 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이 심해 주민 20명가량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60대 남성분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와, 저 사람 화가 대단하네.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대답만 오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한참을 화냈지만 회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화는 컸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전혀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앉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을 넘기자 모두 지쳐갔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감정만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딱 4글자였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책상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린 서로 탓만 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뒤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해졌고 현실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회의는 정리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마디가 회의를 살리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낼 일 있으면 그땐 내야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보다 참다가 한번 화내는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걸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도 정확합니다. 2015년 예일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700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표현 빈도와 방식 그리고 실제 영향력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세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빈번형. 작은 일에도 자주 화내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바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억압형. 화를 절대 표현하지 않고 참고 또 참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선택형. 평소엔 거의 화를 안 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딱 한 번 화내는 사람들입니다. 7년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빈번형은 처음엔 무서워 보였지만 곧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 화내네. 원래 저래. 결국 그들이 화를 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소음이 된 겁니다. 억압형은 사람들이 계속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반면 선택형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화를 안 내기 때문에 한번 화내면 사람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 중 94%가 실제로 상황을 바꿨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분노는 희소할 때만 힘을 갖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내고 큰 일에도 화냅니다. 결국 아무도 그 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화낼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그래서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도 지혜는 아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화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화내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 지르고 얼굴 붉히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무서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반대로 늘 차분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화내는 순간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있는지, 그 화가 정말 필요한 화였는지를요. 화를 줄이십시오. 작은 일에는 넘기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선을 넘었을 때만 확실하게 화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화는 무기가 됩니다. 화는 자주 쓰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껴 써야 가치가 생깁니다. 조용하지만 화를 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 평소엔 온화하지만 선을 넘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5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침묵, 표정, 말투, 실수 후 태도, 그리고 분노 표현. 이 5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순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강합니다. 웃고 있어도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자기 뜻을 지켜내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늘 화내는 사람보다 참다가 한번 화내는 사람이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함을 잘못 배워왔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웃는다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만났던 사람들, 정말 존경스러웠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습니까? 늘 화를 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던 사람, 온화하지만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 말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던 사람,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크게 떠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화해서 그렇고
조용해서 그렇고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순하다고, 착하다고, 화 안 낸다고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평소엔 웃으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친절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선을 넘으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조용히 견디고 넘어오셨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온화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겉으로 순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만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온화하지만 단단하며 부드럽지만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강함을 지키며 사십시오. 조용히, 온화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을 써주세요.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법이었습니다.